자, 볼게요. 자, 3번 한번 봐볼게요. 3번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냐면은, 명반을 비교적 조금 더 복시기에 용이한 명반들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현혹되어 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묘왕미암에 좀 더 비교적 자유로운 거는 형이상학이랬습니까? 형이상학이었습니까? 형이상학으로 전문성, 기술, 명예 이쪽으로 갈수록 묘학미암에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히려 기술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살성을 오히려 쓸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그것도 생각을 갖다 하세요. 자, 그럼 예를 들자면은 저기 1번 명반을 보실 때 아까 전에 해궁을 명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해궁을 갖다 명궁으로 봤을 때 이런 명반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명반이 되더라도 어때요? 전문승으로 가면 쓸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명반을 좋은 명반이라고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형이상학으로 갈 때는 쓸 가능성이 큽니다. 훨씬. 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복덕궁하고 부처궁, 특히 복덕궁하고 신궁은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명반에서 뭔가 조금 살성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불안정한 명반일수록 어디가 중요하다? 신궁과 복덕궁. 그래서 복덕궁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좀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명반부터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장황하게 펼쳐놓으면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기 쉬운 명반부터 머리에서 딱 정리를 해두고 조금 그게 여유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그런 어려운 명반까지도 조금 접근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갖다 느꼈는데 처음 공부할 때 이런 명반들만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세뇌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 기술성 이쪽으로 가는 명반들을 또 복덕궁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법수를 갖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고요. 3번 명반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하고 4번은 비교 명반입니다. 자, 3번 명반에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명궁에 쌍록이 있네요. 쌍록. 그것도 천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롱마 교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괜찮다라는 조건이 일단 명궁 자체에 지금 딱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록은 특히 롱마 교치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있는 것인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해요. 지킬 수 없다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있는 것 자체로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내한테. 하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항상 들지만 1,000원 들어왔다가 사업 시작해가 2,000원이 빚이 져버리는 어떤 형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명궁의 쌍록이 롱마 교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좋은 징조인데, 자, 협으로서 잡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방에서 있습니까? 없네요. 그죠? 일단 짝성으로 된 길성이 없고 도리어 살성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부처궁에서 관록궁으로 차성한궁이 하나 되네요. 그런데 그 차성한궁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어떤 그런 궁이 되면서 그게 또 마치 또 신궁까지 또 되어버렸네. 그러니까는 좀 취약한 자리가 차성한궁 해가지고 내 삼방사정 내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조금 좀 슬픈 일인데, 부처궁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비중이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신궁까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은 내 명반 내에서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궁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조용하게 있었으면 될 걸 갖다가 신궁으로 만들어주고 화기도 붙어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쿵쿵 하고 움직인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록궁으로 이제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명궁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딥니까? 복덕궁이죠. 복덕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량의 지겁을 갖다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협으로서 잡아주는 거 없고요. 삼방에서 잡아주는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명궁에서 차성한궁회가 천이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량 입장에서 그 삼방에서 차성한궁회가 들어온 저 쌍록을 어떻게 효용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복덕궁 좀 취약합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명궁의 효과 삼방 사정에서 만들어주는 거 없고, 그러면 제백궁, 관록궁, 천이궁 한번 봐볼게요. 제백궁에서 잡아주는 거 없죠? 자, 관록궁에서 협과 삼방 사정 봤더니 잡아주는 거 역시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천이궁에서 잡아주는 거 있는가 봤더니 역시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가 했던 2번 명반하고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속속속속 피해가는지, 그죠? 조합이 딱 됐는데도. 그러면 사이드에서 괜찮은 궁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이드에서. 어느 궁이 좀 괜찮아요? 사이드 궁이. 일단 충미궁 보입니까? 충미궁. 충미궁 라인이 조금 좀 단단해요. 그래도 비교적. 자, 축궁에서 보면 무탐이 권을 쥐고, 그죠? 괴월을 보게 되고요. 자, 축궁에서 보면 저기 보필과 괴월을 보게 돼요. 자, 하지만 이것 자체로서 뭐 퍼펙트하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줘요. 일단은 외궁으로 빠져버렸고, 영향력이 지금 작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것도 뭐 퍼펙트하게 좋아가지고 힘이 좀 강해야지 조금 영향을 미치겠는데 힘도 조금 많이 약해져 버렸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명반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없지는 않지만 너무 미미해진다. 됐죠? 자, 그러면 명반에서 뭔가 조금 좋게 찾아가는 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사이드에서 부처궁이나 복덕궁에서 조금 받쳐주나 봤더니 소격적으로 그것도 지금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명반 자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반은요, 이미 명반의 그릇을 딱 짜는 순간 어때요? 인생 전체의 라인이 딱 그어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2번 명반을 보면서 명반의 그릇이 괜찮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태에서 괜찮은 어떤 패턴으로 갈 거다라는 걸 생각했다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3번 명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기 천동태엄의 화기나 기량의 직업이나 약간 조금 사이드적인 어떤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반이 세속적인 라인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조금 힘이 더 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운세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 자체, 명궁 자체는 일단 쌍록이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옆이 지금 무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라인 오 대안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선천화기가 되어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오 대한부터 뭔가 조짐이 조금 안 좋기 시작해요. 자, 일단은 미 대안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오 대안으로 조금 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 대안 중후반부부터는 일단은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라인은 어떻게 그냥 사실은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분이 예를 들어서 종교, 철학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특수 직종으로 갔다 가정한다면 그거는 또 라인이 조금 더 다르겠죠. 내 정상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문성은 살성을 쓸 가능성이 크다 했다 아닙니까? 기술성은.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기술성 아니면 전문성, 그것도 좀 독특한 전문성으로 갔을 때 조금
그래도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빨리 봐보세요. 모델. 네? 이 모델. 대안. 이모 대안. 저기 진대안 보이십니까? 진대안. 자, 그래서 일단 이분 자체의 그림, 뉘앙스, 명궁 자체의 쌍록이 있는 이런 분위기는 어때요? 어떤 그러한 그 사이드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맨 처음에 제도권으로 진입했다가 사이드로 빠지는 그런 그림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제명반 아시지만 제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명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드 쪽인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 나갈 때 첫 번째로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진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대안부터 자기의 색깔, 자기의 방향성 이런 걸 갖다 조금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진대안은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술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술자가 되든 그럼 이때는 자 기량의 공망을 쓰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이름 나는 그런 운세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르는 운세. 이렇게 한마디로 나의 역량을 키우는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5대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4대안에 묶어 우여곡절을 만약에 겪었겠죠. 그러다가 다시 어떤 내 방향이 이런 기술을 배우는 아니면 이런 전문성을 이런 사이드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거기에 어떤 귀의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는 시기를 갖다가 저기 진대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깊어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그 학을 펼치면서 대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시기는 묘대안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자 보세요. 가정입니다. 동일사주의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속 저기 명궁에 있는 롱마 교치를 가지고 계속 들이댄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힘겹게 살 거라고. 됐죠? 근데 하지만 암시는 있습니다. 신궁이 하기가 있고요. 천동태염에 처녀가 있으면서 삼방에서 지공지거를 봐니까 여기서도 약간 조금 사이드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폭덕궁이 기량의 공망을 봤다 아닙니까? 여기서도 사이드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을 파악할 겁니다. 느껴질 겁니다. 아, 이게 내 길인가? 그러면 자 볼게요. 그래서 진대안 들어가면서 조금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 저 파군과 염정, 저 운세에서 펼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종교성으로 가든 기술성으로 가든 펼치는 시기는 또 그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다고. 기량에 아무리 종교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성이라 하더라도 기량의 공마나 기량의 양파에 들어가면 거기 기술성이 깊어지는 운세이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그거는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약간 패턴이 비슷한 유사에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대안에 만약에 내가 혹독한 겨울을 난다면 묘대안에는 펼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신궁이나 이렇게 부처궁이죠. 부처궁이나 폭덕궁에 이미 어느 정도 암시가 자질적인 암시가 거기 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그 함지로서 지금 되어 있으면서 화기가 붙어 있는 거. 그거는 뭐 그 화기가 붙어서 버리면 묘왕지가 조금 되어주는 게 좀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어쨌든 정신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함지인 것도 약간 조금 덜 중요하다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약간 아쉬운 거는 뭐냐면 록권과가 화기를 끼고 돌면서 명궁, 형제궁, 부처궁으로 세 개가 딱 돌아요. 근데 저게 아예 명궁을 중앙으로 끼고 돌았든지 아니면 신궁을 끼고 돌았든지 관록궁, 제백궁, 천의궁 이런 식으로 끼고 조금 돌았으면 조금 더 효과성이 조금 더 컸겠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다시 정리. 일단 명반 자체를 보니까 명반이 일단은 명궁에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걸 받쳐주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제백관록 천이궁도 없고 사이드궁도 없었고 그렇다고 베이스로 잡아주는 푸츠궁이나 폭득궁에서도 그걸 잡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명반 자체는 조금 어둡고 조금 깔아지는 명반이었다. 그렇지만 일단은 방향성이 제도권 안으로 메이저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면 세속적인 측면으로 포인트로 간다면 계속 그러한 어두운 어떤 깔아지는 운세로 갈 것이고 이런 사이드 쪽으로 빠진다면 어떤 나름대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가닥을 조금 확실하게 매진하는 시점이 진대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펼치는 시기를 묘대안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4번 명반하고 3번 명반하고 비교할 겁니다. 4번 명반을 보시게 되면 4번 명반을 보시게 되면 명궁이 공궁입니다. 문곡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자의 명인데요. 명신궁에 문창문곡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조금 여자의 명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문창문곡을 재화시켜주는 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3방에서 어때요? 보필을 보죠. 그 다음에 제법 필성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록건과를 봤는데 아쉽게도 뭉쳐져가 있습니다. 펼쳐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자,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실한 재화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명궁에서 봤을 때 뭐 퍼펙트하게 좋다 이렇게는 안 느껴졌기 때문에 다른 데도 중요하게 봐야 되네요. 자, 관록궁 입장에서 관록궁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봤더니 일단 기성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차성안궁을 하니까 저 천이궁에서 자, 보필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격이 이건 역시도 퍼펙트하진 않지만 뭐 나름대로 깨끗한 격국입니다. 그래서 수진 계약격 정도로 해서 태음에 깨끗한 어떤 태음 천동으로 해가 깨끗한 격국으로 해가지고 청한 격국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백궁 신궁이죠. 제백궁 입장에서 봤을 때 청기 천량의 협에서 없고 삼방에서 역시 사성안궁으로 보필을 보내요. 자, 3번보다는 확실하게 좀 낫다라는 느낌이 들죠? 얼핏 보더라도. 뭔가 조금, 자, 어때요? 정성들이 있는 것도 다 묘왕지에 있으면서, 록도 단단하게 있고, 그죠? 그런 점이 확실히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분 그 다음으로 한번 봐볼게요. 부처궁하고 복덕궁을 갖다가 한번 봐볼게요. 부처궁 라인은 별로 나쁘지가 않죠. 자, 근데 복덕궁 라인은 어떻습니까? 복덕궁 라인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차성안궁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궁과 복덕궁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명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력하게 몰려있는 궁이 어딥니까? 일단은 명천선 아닙니까? 명궁이라는 것 자체가 비중이 큰 데다가 화기가 들어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문곡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도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뭐, 배우자 운, 삶의 어떤 그런 안정성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저기 부처궁이 괜찮다고, 부처의 관계 또는 부처의 복, 부처의 상태가 괜찮다라고 바로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 자, 이 사람의 명천선은요, 이미 여자의 명치고는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어떤 에너지를 갖다 지녀요. 그래서 어떤 틀을 이루고 안정성을 갖다가 구가하는 면으로서 특히 일적인 살성은 어디로? 살성은 일적으로는 설기가 좀 더 수월하지만 육친으로는 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중심 라인이 거일이라는 것 자체가 역동성인데 거문의 화기 이건 또 12구설이네. 거기다가 영성이 있는 중에 문곡이 명국에 있고 도화까지 있네. 이때 도화는 어떤 성의 불안정성을 더 부추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4번 명반을 딱 보는 순간 명반 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중앙에 한번 이렇게 이게 불안정성을 일단 중심 라인으로 일단 잡고 가기 때문에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봐 하면 육친으로서는 조금 약할 것 같고 일적으로는 어떤 우여곡절을 조금 겪는다면 조금 뭔가 성취를 이루면서 잡아나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스케치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뭡니까? 명천선이 불안정한 걸 주변 라인에서 제법 많은 부분 이렇게 조금 안정화시켜 준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운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딱 봤습니다. 그럼 딱 흘러가면서 첫 번째로 하나 생각할 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2번 명반 있죠?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안전성 있는 명반이었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번 우여곡절을 크게 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쭉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요. 되시겠죠? 자, 근데 4번 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괜찮은 중에 우여곡절도 한 번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명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안 좋은 중에 계속 조금 안 좋은 어떤 패턴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스케치가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명반은 그럼 두 개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일단 좋은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이 좋아지는 패턴에서 가장 곡선으로 상위점을 갖다 찍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위점을 찍는 시점. 예? 자,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더니 신, 유, 술, 해자축으로 흐르네요. 그래 되면 어디가 제일 괜찮은 궁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자궁 괜찮잖아, 자궁. 자궁. 자, 그러면 자궁 일단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제일 안 좋은 궁 한번 찾아보세요. 예? 술궁? 술궁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술궁을 보니까 개월이 hợp 하고 차성한곡의 3방에서 보피를 보고 쌍록을 보고 이게 나쁘지 않은데 술궁. 인궁도 약간 그렇는데 인궁은 너무 멀리 갔죠. 이걸 운세를 운운하기에는 조금 너무 후반부고. 자, 그럼 해궁 조금 약하다라고 일단 한번 봅시다. 해궁 살성을 갖다가 봅니다. 자, 유궁 어때요? 유궁. 유궁. 유궁을 보니까 염정파군이고요. 협으로서 잡아주는 거 없고 3방에서 살성만 봤습니다. 무조건. 됐죠? 그러면 유궁 안 좋고 해궁 안 좋은데 그러면 자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가 좀 더 파고가 크겠나 하고 한번 봐봤어요. 왜요? 염정파군. 자, 일단은 염정파군하고 천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살성을 견디는 능력이 어떤 게 더 있다 했습니까? 천부. 와, 그럼 저기 보필도 없고 록도 없는데 저 천부가 저 견딘단 말이가? 아니, 만약에 해궁을 명궁으로 본다면 저 좋은 궁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원명반에서 이미 단단하게 짰다라는 그걸 갖다 항상 베이스로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논리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섬세한 걸 짜나갈 때 생각해야 되지만 이 논리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명궁에 만약에 명궁에 록이 있다. 근데 대한에서 천마를 봤다 하면 록마 교치 됩니다. 자, 원국에 좌보가 있다. 대한에서 우필이 있다. 이것도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기로 한번 봅시다. 록, 번만 있는데 또 대안에서 과를 봤다. 이러면 3기가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언급 안 하느냐 하면 그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 원국이 어떻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항상 돌아다녀요. 항상 돌아다닌다고.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궁과 해궁을 지금 꽂았는데 염정파군하고 그것도 파군이 함지네요. 자, 천부가 왕지에 있는 거하고는 일단 차이가 나요. 됐죠? 그거 하나 하고요. 그거 하나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자궁이 자, 해궁하고는 인접해가 있어요. 그럼 이 스토리를 갖다 짜야 돼요. 이 스토리를 잡을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궁에서 크게 한번 우유곡절을 겪고 이제 자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일단은 해궁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보다는 자궁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냥 그 라인으로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라인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왜? 이유가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염정파군과 천부의 차이로 해가지고 안 좋은 자리를 한 군데 잡는다면 저기 염정파군 자리를 갖다 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 한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 해궁 자체가 일단은 자부살에 조금 강한 조합이긴 하지만 저때 오히려 자 보세요. 만약에 저기에 롱마 교치가 되어버렸다 하면 이때 한번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격적인 문제가. 자, 근데 여기서는 롱마 교치가 일단 안 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원국에서 어느 정도 조금 경향성이 조금 분위기 자체가 라인을 갖다 쭉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의 어떤 패턴입니다. 이 명반 자체가. 자, 다시.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명반은 분명히 안 좋은 명반이 한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명반의 구조가 어때요? 저기 2번 명반하고 좀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 아닙니까? 그것에서는 못 미치지만 뭔가 라인을 잡아가는 어떤 명반이라고, 명반 자체가. 되시겠죠? 그러면 좋은 궁이 있다면 그 선우를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됐죠? 그거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저 해궁 자체가 천부가 오히려 그냥 살성만 냈다 봐가지고 자, 화살 위근할 때는 뭘 봐야 된다고 더 화약이 커진다고 그랬습니까? 록을 봐야. 록이라 록존. 그래 액션이 커진다 했다 아닙니까? 모험이 커진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냥 천부가 살성만 냈다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 자, 마지막에 천부하고 염정파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염파가 훨씬 더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디서 터지냐? 풍선에서 제일 지금 약한 데를 지금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유궁이 제일 약해요, 지금. 저희가 제일 터진다고. 저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저기는 불안정성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딱 잡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을. 예. 그때 졸업한 건 아니겠죠? 미혼입니다, 이분은. 미혼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선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직, 예.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디가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운세. 맞잖아요, 지금. 부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천동과 태엽 라인이고, 록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라인이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반들은 혼자 살 때 복을 조금 더 크게 누려요. 자, 그러면 잡을게요. 그러면 일단은 저 U라인을 일단은 안 좋은 라인으로 잡고 그때부터 이제 쭉 뭐 그 과정적으로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분명히 있겠지만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저 축궁은 좀 어때요? 축궁 어떻습니까? 길, 그 다음에 보통, 흉. 예? 축궁, 길, 보통, 흉. 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겁니까? 예? 중간?
어. 어. 반길반흉. 좋습니다. 반길반흉인데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길로 귀결이 돼요. 반길반흉 맞습니다. 그래서 살성이 냈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적으로 분명히 어떤 조금 수고로움이 따르는 건 맞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라. 길이나 흉이냐를 이야기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 거냐 하면 길로 귀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왜? 일단은 무탐 자체가 화탐, 용탐이고요. 일단 삼방에 있는 살성도 물론 봐야 되지만 협으로서 보피를 끌어들이면서 록을 끌어들여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기 관록궁의 운세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백궁이나 관록궁이 만약에 좋은 거라면 그 뒤에 있는 운세는 같이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탐을 동월의 록을 본 요 연장선상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기 축궁을 명궁으로 본다면 저걸 그냥 좋기만 한 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들어올 때 거문의 화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뭐 성취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수고로움이 커지고요. 성취는 더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명반의 그릇, 적다시 말해가지고 저 관록궁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관록궁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금. 특히나 뭐로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인궁의 좌보피라고 끌어당기면서 저 세 개가 거의 조금 많이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축, 인이라는 저 글자 세 개가 교감성이 크기 때문에 연계성이 크다고. 자, 그래서 흐름을 다시 잡으면요. 명반을 딱 보면서 스케치를 봤더니 괜찮은 면이 많다. 하지만 중앙 라인이 너무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 명이 조금 남자였다면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고, 이제 길도 있고 흉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길 쪽으로 조금 귀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 라인이 저 정도로 무너져 있으면 약간 어떤 일적인 측면으로, 마치 요즘으로 치면 커리어우먼처럼 그냥 일하는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육치는 조금 약하고 일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나중에 성과를 잡아가 나가는 그 정도 스토리를 딱 상상을 하고, 운세를 봤더니 자, 유 딱 들어오면서 일단 많이 무너져 버리더라. 자, 근데 그 해라는 거하고 조금 차이를 갖다 봤더니 그런저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유에서 무너졌다가 사실 거기서 혼란스러웠다가 잘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최고점을 치는 거는 자, 축으로 가면서 최고점을 쳐요. 그래서 실제로 최고점을 치는 시기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축이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축이. 그래서 자축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좀 괜찮은 그 점을 갖다가 조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뭡니까 묘 진으로 가면서는 수으로 되는데 일단 그때 아마 연령대가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별 그거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 혼나 네. 무용을 해서 무용? 아니 무용 이런 쪽에서 예. 계속 사업 확장 예. 계속 늘릴까요? 그러면 계속 늘려도 긍정을 낸다면 계속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이 46세 시점 아닙니까? 그죠? 46세 시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상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라인으로 한번 봐볼게요. 라인으로 보면, 이 사람 지금 운세가 괜찮은 운세로 지금 들어왔다 아닙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질문했던 확장이나 한마디로 사업을 갖다가 안 하던 사람이 시작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괜찮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무난하게. 됐죠? 자, 근데 요거는 다음에 세운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인 스토리를 짜 나갈 건데 동월의 운세죠. 그러니까 그 동월의 컨셉을 갖다 잘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물론 명천선에서 이미 약간 수고로운 어떤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을 약간 수고롭게 좀 가야 돼요. 근데 동월의 운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내한테 만약에 왔다면 사업 확장하는 쪽보다는
이거는 뭡니까? 동월에 록이 붙은 거는 뭡니까? 돈 벌 때. 불로소득을 했다 아닙니까? 좀 수월하게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돈 버는 컨셉을 좀 더 수월하게 가는 쪽으로 잡아줄 거라고. 그렇다고 명천선이 저렇게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놓으라고는 안 할 거라고. 그거 하면서 일단 그거는 네 천직으로 삼고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불로소득을 한번 노려봐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 있다 아닙니까? 부동산. 텀이 태음에 록이 붙었다 아닙니까? 태음은 뭡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일단 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대한의 컨셉이 있다고. 그래서 원국의 컨셉과 대한의 컨셉을 믹싱해가지고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것은 좀 더 수고로움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가 좀 더 수고로운 어떤 이미지라면 잠이칠살 이런 거라면 어때요? 좀 더 꽉 확장시켜가지고 하는 그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조금 불로소득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컨셉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5번은 한번 물어봐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명반을 딱 보고 명분을 보고 지금 이제 1, 2, 3, 4번입니다. 1, 2, 3, 4번 중에 자기 부모가 있어요. 어린애거든? 5번은. 누가 자기 엄마겠습니까? 대기업 그렇죠. 딱 보니까 바로 알겠죠. 2번 명반이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2번 명반의 뉘앙스하고 5번 명반의 색깔하고 좀 비슷하잖아. 딱 그냥 보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명반의 차이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2번 명반 같은 경우하고 1번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5번의 격으로 봐가지고는 2번 명반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죠? 3번하고 4번은 아닌 거. 근데 1번하고 2번인데 그러면 2번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 솔직히 100% 꼭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2번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 5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5번 명반 태양이 록을 갖다 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신궁으로 됐네요. 태양이 록을 지었는데 명신궁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막 일단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궁 태양이 있는 자는 귀인 문화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당겨주는 한마디로 귀인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잠이 그 B급성에서 귀인성은 어떤 겁니까? 괴월. 그쵸? 정성으로서 귀인성으로 굳이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잠이 태양이라 했다 아닙니까? 좀 더 크게 보면 천부나 태양까지도 보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 태양과 잠이를 갖다 일단 본다 했다니까 대신에 이제 길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태양이다. 일단 1섬에서 대궁에 천량이 있네요. 그러면서 3방에서 문국을 보니까 일단은 동궁하면 최고지만 어쨌든 3방에서 이렇게 되니까 보필을 보면서 양양공록을 짰습니다. 양양창록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명반 자체를 딱 보니까 이미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좋은 게 딱 바로 느껴지죠. 자, 제백궁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제백궁 입장에서 보면 대궁에서 록마 교치되어 있고 3방에서 살성 크게 안 보고 길성을 보고 관록궁에서 3방을 보니까 차성안궁 하면 쌍록을 갖다가 보고요. 살성 안 보고 길성을 보고 일단 명궁에서 저렇게 짰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이궁에서 봐도 일단은 뭐 딱히 살성을 안 보고 물론 화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건 제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길성을 갖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신궁이 지금 명궁으로 가면서 똑같이 태양의 록을 봤다라는 거, 그것도 묘왕지의 태양을 갖다 봤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덕궁을 보니까 어때요? 복덕궁 일단 목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남자든 여자든 복덕궁에서 저렇게 베이스로서 좀 받쳐주면 아주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명궁의 삼방사정이 혹시라도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저렇게 복덕궁이 단단하면 비교적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보면 뭐 이 명반은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반은 아까 자기 어머니
명반의 어떤 흐름을 갖다 파악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명도 어때요? 그냥 인생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무난하게. 됐죠? 무난하게 지금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흐름이 그렇게 크게 어떤 뭐 들쑥날쑥하고 이런 건 없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20대부터 이미 가닥을 갖다 잡아 나가겠죠. 세운으로 본다면. 저기 신대한 있죠. 갑신대한. 23세에서 32세. 저 때부터 이미 롱마 교치되고 태음에 관을 지었어요. 삼방에서 보피를 보고. 저래 되니까 뭐, 저때 롱마 교치는 뭡니까? 그냥 막 직업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갖다가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 때부터 이미 안정권에 들어가서, 그럼 저 때 포인트는 뭐랬습니까? 직업. 특히 남자니까 직업 라인이 조금 큰데, 뭐 저렇게 되면 직장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쭉.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스토리 보실 필요 없고, 뭐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한 번 더 짜볼게요. 그러면 일단 상대적으로 20대 때 운세보다는 30대 때가 조금 취약하죠. 잠이 탐낭에 삼방에서 살승들을 갖다 조금 많이 왔어요. 자, 저 때가 조금 취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때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때 화탐영탐을, 살승을 그냥 수고로움, 바쁜, 활동적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가 직장 들어가지고 아주 막 열심히 그냥 막 처음 입사해가지고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술대안 넘어가면서 그렇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사성한거 하면 쌍록을 갖다 지금 본다 아닙니까, 그제? 다만 저때 상문 뱉고 들어가면서 그 뭡니까 천동에 화기가 있으니까 어떤 회의심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창문곡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때 늦가기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좀 더 부족함을 느끼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저때 40대 때 늦가기 공부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50대 때 들어가면서 저때는 어때요? 인생의 한마디로 거의 마무리 시점 아닙니까? 근데 살성을 조금 많이 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처음에 스타트보다는 뒤로 가면서 조금 우여곡절과 조금 이렇게 파죽지세로 나가는 그런 뉘앙스로 조금 잘 안 보여져요. 그냥 그쪽에서. 그러니까 외도를 조금 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잘 하다가 이때 물론 이제 정년 퇴임할 점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일찍이든 아니면 정년 퇴임해가지고 다른 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준비했던 어떤 준비가 저기 해에 대한 들어가면서 쓰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저때는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자대한, 축대한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무원틱한 어떤 직업군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퇴직이나 아니면 일찍 조금 조기 명퇴 이후에 오히려 색깔이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폭tuk궁이 좋고 명신궁이 단단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아니면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60대, 70대까지도 이 사람이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뢰궁인 저 염정칠살이 보피를 띄고 괴월을 보면서 있는 저 운세는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운세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저때 공부가 오히려 노후를 대비하는 공부가 되고 그게 여기서 분위기상으로는 천량이나 원래 명궁 자체가 양양창록이었다 아닙니까?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염정칠살이 웅수건능격이 되는 것은 왜 퇴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예고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그 대중 앞에 서는 어떤 이미지, 그래서 뭐 연설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또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명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처음에 학교에서 어떤 기대했던 그 어떤 기대치보다 사회생활 하면서는 약간 조금 나쁜 건 아니고 약간 주춤했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노후에 훨씬 더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딱 짜면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